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아파서 널 키울 수가 없어. 건강하게 자라줘. 35년 전 그 새벽, 저는 갓 태어난 딸아이를 고아원 앞에 내려놓으며 베네저고리에 쪽지를 꿰매 넣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거짓말이었어요. 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했을 뿐이에요. 그 거짓말이 35년 후 저를 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옛빛 사연 감상실에 오신 당신께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에 첫 번째 불이 켜집니다. 제 가게 말순이네 순댓국이에요. 3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는 게 제 일상입니다. 남들은 힘들지 않냐고 묻지만 저한테는 이게 삶이에요. 뭐 이것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불을 올립니다.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요. 에휴, 오늘도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며 순대를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손끝에 힘이 없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아프다고 누워본 적이 손에 꼽거든요. 아픈 것도 사치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국물간을 보려고 국자를 들었는데 갑자기 코에서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훔쳐보니 빨간 피. 어머, 코피가 왜? 휴지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피가 멈추질 않아요. 휴지가 금세 빨갛게 젖어버렸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래도 손님 올 시간이 다가오니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얼굴 씻고 앞치마 다시 두르고 국그릇 10개를 쫙 깔아놨습니다. 아침 7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순이 아줌마 순대국 하나. 여기도요. 수육 추가해 주세요. 저는 후다닥 국을 퍼날랐습니다. 국그릇이 무거운 건 당연한 건데 오늘따라 팔이 후들거려요. 뭔가 이상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해야죠. 어떡해요. 아줌마 국물 좀 더 주세요. 네, 잠깐만요. 국솥 앞으로 갔습니다. 국자를 들어 국물을 푸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지는 것도 느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말순이 아줌마. 아줌마, 정신 차려요. 손님들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 나 왜 이러지? 일어나야 하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반사적으로 손이 갔습니다. 낡은 천조각.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품에 넣고 다녔던 베네저고리였어요. 그걸 만지는 순간 머릿속에 그 새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 전 그 겨울,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고아원 앞에 섰던 27살의 저.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너무 작고 너무 예쁜 아이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속으로 수백 번을 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었어요. 월세는 2달이나 밀렸고 쪽방에서 쫓겨날 판이었죠.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 알자마자 도망갔어요. 가족도 친척도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젖도 안 나오는데 분유 살 돈도 없는데 결국 저는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
그때 베넷 저고리에 쪽지를 꿰매 넣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썼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널 키울 수가 없어. 건강하게 자라줘. 거짓말이었어요. 아프지 않았거든요. 가난해서 버린 거였어요. 근데 차마 가난해서라고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아파서라고 썼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가 크면서 엄마가 날 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라고 생각해 주길 바랐어요. 문을 두드리고 도망쳤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다시 데려올 것 같아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이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었어요.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라고. 출생신고도 못한 이름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그 아이 이름입니다. 그 뒤로 35년. 저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년 그 아이 생일이면 혼자 미역국을 끓여요. 아무도 모르게. 먹지도 않고 그냥 끓여놓고 울기만 합니다.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하지만 찾아볼 엄두가 안 났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버린 년이 무슨 자격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그냥 이 베넷 저고리만 품에 넣고 살았습니다. 이게 제 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옆에서 구급대원이 뭐라고 말하는데 잘 안 들렸습니다. 손을 들어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베넷 저고리가 만져졌습니다. 다행이다. 안 잃어버렸네. 그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에는 뭔가 꽂혀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깨어나셨네요, 환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응급실이에요. 시장에서 쓰러지셨대요. 지금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 무슨 검사? 그냥 코피 좀 나고 어지럼증 있었을 뿐인데요. 괜찮아요, 저.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장사해야 해서 퇴원할게요.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 하나 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환자분. 의사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박말순 환자분 맞으시죠? 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한 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백혈병이요?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서 혈액암입니다.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 병이에요. 암? 내가 암이라고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치료하면 낫는 거예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합니다. 적합한 기증자가 있으면 생존율이 높아져요. 근데요?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자녀분이 계시면 가장 좋아요. 가족, 자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없어요. 네.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고 자식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식은 있어요. 35년 전에 버린 딸이.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35년 전에 버린 딸한테 골수 좀 줘라고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 없으시면 골수 기증자 매칭 시스템에 등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합한 기증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 찾으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의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쯤 불이 꺼지고 있겠죠. 제 가게도 오늘은 문을 못 열었네요. 손이 앞치마 주머니로 갔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35년 된 낡은 천조각. 군데군데 얼룩이 지고 실밥도 풀렸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베넷 저고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62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저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골수 검사까지 온몸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쯤 순자가 제 가게 문 앞에 임시 휴업 종이를 붙여놨겠죠. 30년간 단 하루도 쉰 적 없던 가게인데 이렇게 갑자기 멈춰버리다니. 박말순 환자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면담하신대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뭔가 그래프랑 숫자가 잔뜩 떠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M사 타입입니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겁니다. 정상적인 혈액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코피가 멈추지 않고 쉽게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암. 그 단어가 다시 한번 가슴을 때렸습니다. 치료하면 낫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환자분 나이와 상태를 보면 항암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합니다. 골수 이식. TV에서 몇 번 들어본 것 같은 말이었어요. 적합한 골수를 기증받아서 환자분 골수를 대체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거 해주세요. 문제는 기증자입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골수 이식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조직형이 맞아야 해요. 보통 가족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가족이요? 네. 형제자매가 가장 좋고 부모나 자녀도 괜찮아요. 혹시 형제분 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동이에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요. 그러면 자녀분은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자녀. 있어요. 35년 전에 버린 딸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자녀분도 안 계시고 형제도 안 계시면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골수 기증자 등록 시스템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합한 기증자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확률이 수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항암 치료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증자를 못 찾으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6개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일단 항암 치료 먼저 시작하시죠. 동시에 기증자 매칭도 진행할게요. 혹시라도 연락 안 하던 가족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족 기증자가 있고 없고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6개월. 6개월 후면 나는 죽는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노을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손이 앞치마 주머니로 갔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앞치마는 캐비닛에 넣어뒀는데 베넷 저고리만 꺼내서 베개 밑에 넣어뒀거든요. 베개 밑에서 그 낡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35년 된 베넷 저고리. 곳곳이 닳고 얼룩이 졌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속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 그 애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35살이면 결혼도 했을 테고 아이도 있을지 몰라요.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당연히 원망하겠죠. 버린 엄마를 누가 좋아해요? 그때 고아원에 맡기면서 쪽지에 엄마가 아파서라고 썼지만 그 애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프긴 뭐가 아파. 그냥 가난해서 버린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게 맞아요. 저는 그냥 비겁한 엄마였어요.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애를 찾아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가족 기증자가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자녀가 기증하면 적합할 확률이 높다고. 그 애를 찾아서 골수 좀 달라고? 아니, 미쳤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35년 전에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죽게 생기니까 찾아가요? 그것도 골수 좀 줘라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버릴 때는 버려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게 엄마예요? 그건 엄마가 아니라 도둑이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가끔 복도에서 간호사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35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거든요. 고아원 앞에서 아기를 내려놓던 그 순간, 아기가 잠든 얼굴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작고 울면 어떡하지 하고 겁이 났었어요. 아기가 깨서 울면 발길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기는 안 깼어요. 덕분에 저는 도망칠 수 있었고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늙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때도 이렇게 지쳐 보이진 않았는데 거울 속에 내가 물었어요. 너 이대로 죽을 거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 한번 만나기라도 해봐.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만나서 미안해. 근데 골수 좀 줘라고 해요? 그냥 만나보기만 해.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확인만 해. 그건 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안 돼. 찾아가면 안 돼. 내가 나타나면 그의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버린 엄마가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애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대로 죽는 게 나아.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미안해. 널 찾아가고 싶은데. 그럴 자격이 없어. 그냥 여기서 이대로 죽을게. 베넷 저고리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35년간 울며 만졌던 이 천 조각에 또 눈물 자국이 하나 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 친구 순자가 병문안을 왔어요. 비닐봉지에 과일이랑 죽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말순아.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냥 잠을 못 자서. 순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뭐래? 의사가? 백혈병이래.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백혈병? 골수 이식해야 한대. 근데 기증자가 없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6개월이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순자가 한참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너 딸 있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나 다 알아. 네가 매년 11월 15일에 혼자 미역국 끓이는 거. 그날 그의 생일이지? 순자는 제 30년 지기 친구예요. 제가 술 취해서 한 번 털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꺼냈는데 그 애 찾아봐. 기증받으면 살 수 있다며.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35년 전에 버린 년이 이제 와서 골수저하면 그게 말이 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야, 박말순.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일단 살고 봐야지. 그 애한테 민폐야. 잘 살고 있을 텐데 갑자기 버린 엄마가 나타나서 골수 달라고 하면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넌 그냥 죽을 거야. 응. 대답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그게 내 벌이야. 순자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야, 박말순. 너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안해, 순자야. 근데 나는 그 애한테 찾아갈 자격이 없어. 순자가 제 손을 놓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너 35년 동안 혼자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았어. 매년 미역국 끓이면서 울고 그 베네 저고리 만지면서 울고 그거 벌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진짜 벌은 그게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한테 미안하면 살아서 미안하다고 해. 죽어서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끝이야. 영원히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 순자가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혼자 남은 병실. 순자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살아서 미안하다고 해. 살아서? 내가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애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해, 엄마가 널 버려서. 그 한마디를 하려고 35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할 수 있을까요? 베개 밑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너 얼굴 보고 싶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약을 맞고 좀 피곤하다 싶은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흘째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면서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자분, 구토가 심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약 조절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잠을 못 자면 병실이 너무 고요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천장만 보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없이 혼자 죽는 건가? 장례식에 누가 오려나? 시장 사람들? 그래, 순자랑 몇 명은 오겠지. 근데 가족은 없어. 상주가 없는 장례식?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1월 14일이었어요. 내일이네. 11월 15일. 수진이 생일. 매년 이맘때면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미역을 사다가 소고기도 넣고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서 밥상에 차려놓고 혼자 울었어요. 한 숟갈도 못 먹었습니다. 그냥 그 앞에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수진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미안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아무도 모르는 제 연례 행사였어요.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역국을 못 끓이겠네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링거대를 끌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실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병원 앞 건물 1층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곳.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 어머, 환자분이세요? 알바생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환자복에 링거대를 끌고 있으니 안 놀랄 수가 없겠죠. 저기, 미역 있어요? 네. 미역이요? 미역이랑 소고기요. 알바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물건을 찾아줬어요. 건미역 한 봉지, 소고기 팩 하나. 계산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는 전자레인지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된 미역국을 끓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컵에 건미역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소고기는 손도 못 대고 냉장고에 넣어뒀고요. 미역이 부르면서 바닷내가 났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30분 11월 15일. 수진아, 생일 축하해. 종이컵에 담긴 미역을 보며 말했어요. 올해는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제대로 못 끓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있지, 수진아. 엄마가 진짜 아프니까 그때 쪽지에 쓴 말이 진짜가 됐네. 35년 전 벤의 저고리에 쓴 거짓말. 엄마가 아파서 널 키울 수가 없어. 그게 이제야 진짜가 된 거예요. 웃겨서 웃음이 났어요. 웃다가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 있는 종이컵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 이거 뭐예요? 미역이요? 아, 그냥.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이 버린 딸 생일이라서 미역국 끓였다고 어떻게 말해요? 드시면 안 돼요. 항암 중이시잖아요. 날 것은 감염 위험이 있어요. 간호사가 종이컵을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전에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박말순 환자분 골수 기증자 매칭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확률이 낮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정말 가족이 없으신 거예요? 먼 친척이라도? 가족은 있어요. 35년 전에 버린 딸이. 없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시면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연락될 가족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명찰에 장미경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상이 따뜻해 보이는 40대 중반 여자였어요. 박말순 환자분 맞으시죠? 저는 병원 사회복지과 장미경입니다. 네. 골수 기증자 매칭 관련해서 상담드리러 왔어요. 장 과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환자분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배우자분은 10년 전에 사망하신 걸로 나오고 자녀는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근데 환자분 혹시 입양 보내셨거나 출생신고 안 한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걸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옛날에는 출생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혹시 그런 자녀가 있으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장 과장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요즘은 고아원 기록도 전산화가 돼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거든요. 고아원 기록. 그 말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찾을 수 있다고? 수진이를 찾을 수 있다고? 잠깐 그 생각이 스쳤어요. 찾을 수 있으면. 아니, 안 돼.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없어요. 자녀 없어요. 정말이요? 네. 저 진짜 혼자예요. 장 과장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함을 하나 놓고 나갔어요. 장 과장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진이를 찾을 수 있어. 35년간 궁금했던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어.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어. 근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찾아가서 안녕, 나 너 버린 엄마야. 근데 나 죽게 생겼거든. 골수 좀 줘? 그건 못해요. 절대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저녁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35년 된 낡은 천조각. 손바느질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 베넷 저고리에 쪽지를 꿰맬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아파서라고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수진아.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어요. 넌 지금 뭐 하고 있어? 오늘 생일인데 누가 축하해줬어? 케이크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엔 나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네 얼굴 보고 싶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만 확인하고 싶어. 근데 그럴 자격이 없어. 엄마는. 눈물이 베넷 저고리 위로 떨어졌어요. 그냥 이대로 죽을게. 엄마가 널 찾아가면 내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 엄마는 널 2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베넷 저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수진이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보여요. 35년 전 갓난아기 얼굴밖에 모르니까
어른이 된 얼굴을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꿈속에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날 버렸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많이 힘들었어.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근데 있지, 엄마. 수진이가 웃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웃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정말, 정말 괜찮아? 응. 근데 엄마도 괜찮았으면 좋겠어.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죽어가고 있어. 엄마, 죽지 마. 뭐? 살아있어, 엄마. 살아있어야 만날 수 있잖아. 번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있어, 엄마. 꿈속에서 수진이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있어야 만날 수 있다. 정말 그런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장 과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박말순 환자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골수 매칭 시스템에서 적합한 기증자가 찾아졌어요. 자발적으로 기증 등록하신 분인데 적합도가 아주 높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기증자분이 내일 병원에 오신대요. 만나보시겠어요? 기증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골수를 준다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살리려고? 그분이 누군데요? 35세 여성분이에요. 이름은 이수진 씨.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수진? 수진? 설마. 아니,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수진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이야. 환자분? 괜찮으세요? 장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수진, 35세, 35년 전 11월 15일에 태어난 내 딸도 올해 35살. 설마, 정말 설마.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수진, 35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설마 우리 수진이일 리가 없어. 수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쿵쿵거렸어요. 만약에 정말 그 애라면? 35년 만에 내 딸을 만나는 건가? 근데 그러면 어떡하지? 뭐라고 해야 하지? 안녕, 나 너 버린 엄마야? 아니, 그건 못해. 절대 못해. 모른 척 해야 해. 그냥 고마운 기증자로만 생각하자. 설령 그 애가 맞다 해도 절대 정체를 밝히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오늘 기증자분 오신대요. 10시에 면담실에서 만나실 거예요. 네. 대답은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항암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꼴로 만나도 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애가 진짜 내 딸이라면 이렇게 늙고 병든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엄마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면 그 애가 얼마나 실망할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10시가 됐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휠체어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면담실까지 가는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면담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세요, 환자분. 기증자분 안에 계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휠체어를 밀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담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몇 개,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햇살 아래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 깔끔한 옷차림,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맑았어요. 저 이수진이에요. 골수 기증하기로 한 사람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웃었거든요. 웃는 순간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어요. 똑같았습니다. 나랑 똑같은 보조개. 젊었을 때 저도 저런 보조개가 있었어요. 웃으면 왼쪽 볼에만 쏙 들어가는 보조개.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 네. 괜찮아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떨렸어요. 이목구비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코가 오똑한 게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입술 모양은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를 닮았나? 문득 35년 전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임신 사실 알자마자 도망간 그 남자.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이상하게 이 애한테서 그 남자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항암 치료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정말 힘든 치료래요. 네, 좀 힘들어요.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골수 이식 성공률이 꽤 높대요. 저랑 적합도도 잘 맞는다고 하고. 수진이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가 진짜 내 딸이라면 35년 전에 내가 버린 그 아기가 이렇게 예쁘게 컸다면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그냥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고마워서요. 모르는 사람한테 골수를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유요? 네. 좀 긴 얘긴데 들으실래요? 수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그래서 친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친부모.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고아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버려질 때 베넷 저고리에 쪽지가 꿰매져 있었대요. 베넷 저고리. 쪽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널 키울 수가 없어. 건강하게 자라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문장. 35년 전 내가 쓴 바로 그 문장.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 애가 진짜 수진이구나. 내가 버린 그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휴지를 건네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간호사 불러올까요? 아니에요.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 쪽지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겨우 그렇게 둘러댔어요. 수진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울어요. 근데 저는 엄마를 원망 안 해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왜 원망 안 해요? 엄마가 아팠으니까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쪽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파서 키울 수 없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엄마한테 고마워요. 고맙다고? 버린 엄마한테 고맙다고? 왜? 고마워요? 그 쪽지 덕분에 제가 엄마를 원망 안 하고 자랐거든요. 수진이 웃었어요. 만약 그 쪽지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엄마가 왜 날 버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쪽지 덕분에 엄마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을 돕기로 했어요. 수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아파서 날 버렸으니까 나는 아픈 사람을 살리겠다고요. 그래서 골수 기증 등록도 했고 헌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르신이랑 적합하다고 연락받고 진짜 기뻤어요. 드디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구나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 착하게 컸구나. 내가 쓴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구나. 35년 전 저는 아파서라고 거짓말을 썼어요. 사실은 가난해서 버린 거였는데 그 거짓말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애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린 딸이 나를 살리려고. 이게 무슨 운명인지. 어르신, 근데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친엄마 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아니, 그냥요. 어르신이 제 얘기 듣고 너무 많이 우셔서 혹시 뭔가 아시나 싶어서요. 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 맑고 깨끗한 눈. 그 눈을 마주보는데 거짓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진실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 쪽지 얘기가 마음 아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놀랐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많이들 그러세요. 그리고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골수 드릴게요. 꼭 나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힘내요. 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35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딸의 손.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또 났어요. 면담이 끝나고 수진이 먼저 나갔습니다. 어르신,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검사 받아야 한대요. 그때 봐요. 밝게 인사하고 문을 나서는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수진아. 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진짜 예쁘게 컸다. 착하게 컸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베개 밑에서 베네 저고리를 꺼냈어요. 35년 전 이 베네 저고리에 쪽지를 꿰맸었죠.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널 키울 수가 없어. 그 거짓말이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나를 살리려 해요. 이게 운명인가? 이게 기적인가? 아니면 벌인가? 35년간 숨기고 살았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수진아,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한 거짓말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애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내가 내 엄마라고, 35년 전에 널 버린 그 엄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애는 지금 행복해 보여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내가 나타나서 사실 나 아프지도 않았어. 그냥 가난해서 버린 거야 라고 하면 이 애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왼쪽 볼에 보조개, 맑고 깨끗한 눈, 따뜻한 손, 엄마를 원망 안 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원망 안 한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그 말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했어요. 이 애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엄마가 아파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버렸다는 걸. 수진아. 어둠 속에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어요. 내일이면 또 수진이를 볼 수 있을까? 그 애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상하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살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애를 더 보고 싶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다시 병원에 왔어요. 골수 기증전 정밀 검사를 받으러 온 거였죠. 검사가 끝나고 수진이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의 얼굴이 환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르신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병원 밥만 드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비닐봉지 안에 죽이랑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왜? 너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르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버려질 때 베넷 저고리에 쪽지가 있었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가져왔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진이 내민 것은 낡은 천조각이었어요. 하얀색이었을 베넷 저고리. 세월이 흘러 누렇게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감촉, 이 바느질 자국. 35년 전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꿰맨 그 베넷 저고리였어요. 가슴 부분에 작은 꽃무늬를 수놓았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삐뚤빼뚤 수놓은 그 꽃. 이게 진짜 그 베넷 저고리구나.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뒤집어 봤어요. 안쪽 솔기 부분에 작은 주머니처럼 꿰맨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쪽지를 넣었었거든요. 여기에 쪽지가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여길 뜯어보니까 쪽지가 나왔다고. 수진이 다른 것을 꺼냈어요. 작은 비닐에 담긴 종이 한 장. 이게 그 쪽지예요. 제가 평생 간직했어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하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널 키울 수가 없어. 건강하게 자라줘. 제 글씨였습니다.
35년 전 떨리는 손으로 썼던 바로 그 글씨.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수진이 놀라서 휴지를 건네줬어요. 아니, 그냥 이 글씨 보니까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바짝 앉았어요. 어르신, 이상해요. 뭐가? 어르신이 제 얘기만 들으면 너무 많이 우세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혹시 진짜로 뭔가 아세요? 수진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맑고 깨끗한 눈.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눈. 그 눈을 마주 보니까 거짓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진실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몰라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 쪽지가 마음 아파서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 싶어서. 근데 수진 씨 엄마는 좋은 엄마였네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좋은 엄마요? 응.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잖아요.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쪽지까지 남겼잖아요. 미안하다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수진이 한참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왜요? 저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가 내 엄마는 좋은 엄마였다고 말해주는 거 평생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해줬거든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그냥 버림받은 애로만 받고 양부모님도 친엄마 얘기는 안 하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그 말 해주시니까 진짜 위로가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엄마라니. 내가 좋은 엄마예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파서라고 거짓말하고 버린 내가 가난해서 버린 주제에 좋은 엄마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네,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요, 만나고 싶어요. 원망하려고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얼굴? 네. 제가 누굴 닮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이 눈은 누구 닮은 걸까? 이 코는 누구 닮은 걸까? 그런 생각해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 번이라도 엄마 얼굴 보고 아, 나 엄마 닮았구나 하고 싶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애가 나를 닮았는지 보고 싶대. 내 얼굴을 보고 싶대. 지금 내 앞에 있으면서 자기 엄마가 눈앞에 있으면서 모르고 있어요. 말해줄까? 지금 말해줄까? 나야. 내가 내 엄마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이해가 무너져. 엄마가 아파서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가난해서 버린 거야라고 하면 이해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35년간 자기를 지탱해온 그 믿음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잔인한 거야. 어르신? 수진이 저를 불렀어요. 왜 또 우세요? 아니, 아니야.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냥 나이 드니까 눈물이 많아져서 별것도 아닌데 울고 그래. 어르신 참 정 많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 어르신한테 골수 들이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왜요? 어르신 같은 분이 오래 사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수진이 가방을 챙기다가 멈췄어요. 아, 참. 어르신. 응? 이거 드릴게요. 수진이 베넷 저고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내 거잖아. 잠깐 맡겨두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어르신 완쾌하시면 그때 돌려받을게요. 그러니까 꼭 나으셔야 해요. 알겠죠? 수진이 씩 웃었어요. 왼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어르신, 힘내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에는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35년 전 내가 만들었던 그 베넷 저고리. 그리고 35년간 이해가 간직했던 그 베넷 저고리. 수진이 나가고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베개 밑에 있던 제 베넷 저고리를 꺼내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똑같았어요. 제가 가진 건 1000조각만 남은 거고 수진이 가진 건 원형 그대로지만 같은 천, 같은 바느질, 같은 꽃무늬. 35년 전 저는 베넷 저고리를 2개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아이에게 입히고 하나는 제가 간직하려고. 그중 하나를 아이와 함께 고아원에 두고 왔고 하나는 제가 평생 품에 넣고 살았어요. 그 2개가 지금 제 앞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수진아.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미안해. 베넷 저고리 2개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나야. 내가 내 엄마야. 아파서 버린 게 아니라 가난해서 버린 거야. 그 쪽지는 거짓말이야. 혼잣말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널 키울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거짓말하고 도망친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있지, 수진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클 줄은 몰랐어.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줄은. 그게 다 엄마 거짓말 때문이었어. 베넷 저고리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엄마를 살리러 왔어. 버린 엄마를 살리러 왔어. 그때였습니다. 삐걱.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들은 거예요. 방금 제가 한 말을. 가난해서 버린 거야. 그 쪽지는 거짓말이야.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수진 씨, 어르신이 제 엄마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쪽지가 거짓말이었어요? 아파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저를 버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입을 벌린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어르신. 아니, 엄마. 수진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35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이 어르신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수진의 눈물만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3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응. 겨우 한 글자가 나왔어요. 나야. 내가 내 엄마야.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뛰쳐나갔어요. 수진아. 저는 소리쳤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링거대가 넘어지고 수액줄이 빠졌어요. 수진아. 복도로 뛰어나가는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손을 뻗었어요. 가지마.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 하지만 수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울었어요. 베네 저고리 2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35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수진이 뛰쳐나간 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어요. 링거를 다시 꽂고 혈압을 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혼자 일어나시려고 하셨어요? 위험하잖아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굳어버린 표정, 눈물 흘리는 눈, 떨리는 목소리. 그쪽 지가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수진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뛰쳐나가는 뒷모습, 복도에 울려 퍼지던 발소리.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혼잣말을 했을까? 왜 문을 안 닫았을까? 왜 그 순간에 그 말을 했을까? 35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왜 하필 그때 꺼냈을까? 수진아, 미안해. 어둠 속에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미안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 과장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말순 환자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수진 씨가 병원에서 뛰쳐나갔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장 과장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환자분, 혹시 이수진 씨랑 무슨 사이세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수진 씨가 뛰쳐나가면서 울고 있었대요. 그리고 환자분도 바닥에 쓰러져 울고 계셨다고.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는 거죠? 장 과장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제 딸이에요. 네. 35년 전에 제가 버린 딸이에요. 장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버린 딸이요? 네. 고아원에 맡기고 도망쳤어요. 35년 전에. 그때 베네 저고리에 쪽지를 넣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널 키울 수 없다고. 장 과장이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아픈 게 아니라 가난해서 버린 거예요. 그냥 비겁해서 도망친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애가 그걸 알게 됐어요. 어제 제가 혼잣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장 과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이수진 씨가 기증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기증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죽는 거예요. 골수 이식 없이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요. 환자분? 그러면 죽어야죠, 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버린 엄마한테 골수 주기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환자분, 그 애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장 과장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이수진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일단 얘기라도 해보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냥 놔두세요. 그 애가 싫다면 싫은 거예요. 장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 봐야죠. 환자분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장 과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장 과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린 하늘.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 애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35년간 믿어왔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가 아파서 날 버렸다고 믿고,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애가 얼마나 무너졌을까? 미안해, 수진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오지 않았어요. 장 과장이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대요. 문자도 답이 없었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환자분. 장 과장이 위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안 올 거라는 걸.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35년간 믿어왔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 거짓말쟁이한테 골수를 줄 이유가 있겠어요? 버린 엄마를 살리고 싶겠어요? 나라도 안 그래요. 나라도 화가 나서 안 줘요. 사흘째 되던 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항암 부작용인지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모든 게 다 힘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더니 깜짝 놀랐어요. 환자분, 열이 39도예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하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감염 증상이 있어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골수 이식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증자분 연락은 됐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항생제 놓고 경과 보겠습니다. 근데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기증자가 빨리 나타나야 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죽는 건가?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수진이한테 더 이상 민폐 안 끼쳐도 되니까. 이렇게 죽으면 그 애가 저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래, 이게 벌이야. 35년 전에 아이를 버린 벌. 거짓말하고 도망친 벌. 이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날 밤, 순자가 병문 안을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어머, 말순아. 왜 이렇게 됐어? 그냥 좀 아파서.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더라고요. 장 과장한테 들었어. 그 기증자가 내 딸이었다며? 응. 근데 그 애가 안 온다며? 응.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천천히 얘기했어요. 수진을 만난 것, 베넷 저고리와 쪽지를 본 것, 그리고 그 애가 제 혼잣말을 들은 것. 순자가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충격받고 안 오는 거구나. 응. 넌 어떡하려고? 어떡하긴. 그냥 죽어야지. 순자가 제 손을 세게 쥐었어요. 야, 박말순. 정신 차려. 그 애가 지금 화가 나서 안 오는 거야. 충격받아서 안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영원히 안 온다는 뜻은 아니잖아. 기다려. 그 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순자가 제 얼굴을 똑바로 들었어요. 너 지금 포기하면 안 돼. 그 애 다시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버텨. 알았어? 순자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 애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정말 그럴까?
35년간 믿어온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다시 올까? 모르겠어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흘째 수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열이 안 떨어지고 밥도 못 먹고 온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갈면서 말했어요. 환자분, 힘내세요. 기증자분 오실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어요. 안 와. 그 애는 안 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날 저녁 베개 밑에서 베네 저고리 2개를 꺼냈어요. 제 거랑 수진이 맡겨둔 거랑 2개를 나란히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저는 이걸 만들면서 뭘 생각했을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않길, 그런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꿰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쪽지에 담았어요. 거짓말로. 엄마가 아파서 그 거짓말이 수진을 살렸어요. 수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리고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수진아.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안고 불렀어요. 엄마가 미안해. 내가 안 와도 괜찮아. 원망해도 괜찮아. 그냥 행복하게 살아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좋았어. 내 얼굴 보고, 내 목소리 듣고, 내 손 잡아봐서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베네 저고리를 안고 그 비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비가 그치기 전에 저는 죽을 수도 있다고. 닷새째 아침,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흐릿한 시야로 옆을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눈이 침침해서. 근데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 같았어요. 수진, 아. 수진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손에는 베네 저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열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건가 싶었어요. 수진, 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 밤을 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겨우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일 동안 생각했어요. 5일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수진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가 거짓말이라는 거, 35년 동안 믿어왔던 게 다 거짓이라는 거,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거짓말했냐고, 왜 속였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요, 엄마, 엄마.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왜 하필 아파서라고 썼을까? 가난해서 버리면서 왜 굳이 아파서라고 거짓말했을까? 수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쪽지를 남겼어요. 거짓말이라도 이유를 남겼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왜 굳이 그랬어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보는 딸의 얼굴.
눈물로 얼룩진 얼굴. 미안해.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엄마가 비겁해서 그랬어. 가난해서 버렸다고 쓰면 내가 평생 상처받을 것 같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엄마는 돈 없어서 버렸대.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아파서라고 썼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버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했어.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수진이 한참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그 거짓말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뭐? 엄마가 아파서라고 썼잖아요. 그 거짓말 덕분에 나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물이 제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만약 가난해서라고 적혀 있었으면 나는 평생 내가 돈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엄마가 아파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도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나는 아픈 사람을 돕기로 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이거요. 내가 힘들 때마다 이걸 꺼내봤어요. 수진이 베넷 저고리를 펼쳐 보였어요. 고아원에서 놀림받을 때, 양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야. 아파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대도요. 그 거짓말이 나를 살렸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5일 동안 생각했어요. 엄마를 원망해야 하나, 용서해야 하나. 근데요, 결론이 나왔어요. 수진이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한 거짓말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수진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됐고,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지금 엄마를 살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말에 저는 터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수진아, 엄마, 울지 마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알아요, 엄마. 수진이 침대 위로 올라와 저를 안았어요.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딸의 품.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한 번도 안 부르던 말인데.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나 평생 이 말 해보고 싶었어요. 수진아, 엄마, 우리 엄마. 수진이 저를 더 세게 안았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엄마가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몸을 떼며 말했어요.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나 예쁘게 컸어요? 그 질문에 눈물이 또 났어요. 응? 엄마 닮았어요? 응? 보조개가 똑같아. 수진이 웃었어요. 왼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진짜요? 엄마도 보조개 있어요? 응. 젊었을 때 나도 저랬어. 와, 신기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응. 나 골수 줄 거예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5일 동안 고민했는데 결론 났어요. 엄마가 거짓말쟁이여도 나를 버린 사람이어도 그래도 내 엄마니까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 그 거짓말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엄마 거짓말이 나를 살렸고 이제 내가 엄마를 살릴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아,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수진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제 겨우 찾았는데, 이제 겨우 엄마라고 불러봤는데, 35년 밀린 거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오래 살아야 해요. 수진이 웃으며 울었어요. 알겠죠,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약속해요. 응, 약속할게. 엄마, 다시 한번 말해봐요. 뭘? 내 이름.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5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35년간 꿈에 그리던 얼굴. 수진아. 우리 딸 수진아. 수진이 또 울었어요. 엄마, 나도 말해볼게요. 엄마. 우리 엄마. 두 사람이 또 껴안고 울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장 과장이었습니다. 몰래 지켜보다가 울음을 참지 못한 거였어요. 간호사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기증자분이 오셨군요. 다행입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골수 이식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의사가 나가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면 수술이에요. 응. 무서워요? 아니,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서워. 수진이 웃었어요. 나도 안 무서워요. 엄마 살리는 거니까. 그날 밤, 수진이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간이 침대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잠든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5년 전 고아원 앞에 두고 온 아기. 그 아기가 이렇게 컸어요. 예쁘게 컸어요. 착하게 컸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러 왔어요. 수진아. 작게 불렀어요. 수진은 잠들어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죽을 때까지 빚지고 살게 사랑해.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35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 엄마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 것. 이제야 해봤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35년 전 내가 한 거짓말이 이 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나를 살리러 왔어. 이게 기적인지 운명인지 아니면 하늘이 준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35년 밀린 사랑을 다 해줘야겠다.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35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딸의 손. 이 손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수진이 제 병실로 왔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들어가요. 응. 무서워하지 마요. 금방 끝나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눈 떴을 때 내가 옆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수진이 웃었어요. 고맙긴요. 엄마 살리는 건데. 그리고 엄마, 나 한 가지 부탁 있어요. 뭔데? 수술 끝나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이름 불러줘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진아 하고 불러줘요. 그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수진이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이끌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장 과장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기증 수술 잘 끝났어요. 이수진 씨 괜찮대요. 정말요? 네. 이제 환자분 수술 차례예요. 마취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말순 환자분,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10까지 세면 잠드실 거예요. 네. 눈을 감았어요. 수진아, 엄마 금방 갈게. 하나, 둘, 셋.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머리가 멍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저를 보고 외쳤어요.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분 깨셨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이것저것 체크했어요. 의식 돌아오셨네요.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 저랑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 약속 있잖아요. 눈 뜨면 제일 먼저 내 이름 부르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수술 전에 약속했었지. 저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수진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자기 볼에 가져다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대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응. 엄마, 죽지 않았어요. 수진이 울면서 웃었어요. 살았어요, 엄마. 저도 울었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고마워. 고맙긴요. 아니, 진짜 고마워.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가 35년 전에 널 버렸는데. 넌 35년 후에 엄마를 살렸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돼요. 수진이 제 손을 자기 가슴에 가져다 댔어요. 35년간 엄마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그거면 돼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게. 약속해요? 응. 약속할게. 엄마 손가락. 수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수진이 엄지손가락을 찍었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 엄마와 딸의 약속? 회복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수진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출근 전에 아침 들르고 퇴근하고 저녁에 또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골라봐요. 된장찌개? 알았어요. 사올게요. 수진이 밖에 나갔다가 된장찌개를 사왔어요. 제가 한 숟갈 뜨는 걸 보면서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이런 게 없었구나. 엄마한테 밥 사다 주고 맛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없었구나. 눈물이 났어요.
된장찌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퇴원하는 날 수진이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엄마, 날씨 좋다. 응.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장? 시장이요? 응. 내 가게.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30년간 순댓국을 팔았던 그곳.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올렸어요. 안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워둔 가게. 솥이 그대로 있었어요. 국자도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장사했어요? 수진이 둘러보며 물었어요. 응. 30년. 와, 30년이나? 응. 이 가게가 내 전부였어. 저는 솥을 만져봤어요. 차가웠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래야지. 안 하면 뭐하고 살아? 그럼 나도 도와줄게요. 뭐? 수진이 웃었어요. 나 회사 그만둘까 봐요. 왜? 좋은 직장인데.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한테 요리 가르쳐 줘요. 순댓국 끓이는 법. 나도 배우고 싶어요. 한 달 뒤,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이 바뀌었어요. 말순이네 순댓국에서 그 옆에 글씨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말순이 앤드 수진이네 순댓국. 수진이 직접 쓴 글씨였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그냥, 기뻐서. 간판 별로예요? 다시 할까요? 아니, 이게 좋아. 이게 제일 좋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였어요. 수진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뭐해요? 일단 여기 와서 봐. 저는 수진에게 국물 끓이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사고를 넣고 불을 센 불로 올려. 네. 그리고 뽀얗게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 응. 간은 마지막에 봐. 소금 조금씩 넣으면서 수진이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가르쳐 줄 날이 올 줄이야. 딸한테 요리 가르쳐 주는 날이.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침 7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말순이 아줌마. 오랜만이야. 건강해졌어요? 걱정했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야? 손님 하나가 수진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제 딸이에요. 딸. 아줌마 딸 있었어요. 네. 우리 딸이에요. 수진이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딸 이수진이에요. 손님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어머, 둘이 똑같이 생겼네. 보조개 봐. 판박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국을 퍼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수진이 물었어요. 엄마, 응, 나 잘하고 있어요? 뭘? 국 푸는 거, 설거지하는 거, 손님 응대하는 거.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앞치마를 두른 딸, 손이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진짜요? 응, 진짜.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민폐 아닌가 걱정했는데. 무슨 소리야? 넌 민폐가 아니야.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넌 내 딸이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고마워, 수진아. 엄마 곁에 와줘서. 3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같이 살자. 수진이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응, 엄마. 같이 살아. 죽을 때까지. 아니, 다음 생까지.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수진이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엄마, 오늘 수고했어요. 너도. 건배해요. 그래. 캔맥주를 부딪혔어요. 탁.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수진아. 응? 엄마가 한 가지 약속할게. 뭔데요? 저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다음 생에도 널 찾을게. 다음 생에는 안 버릴게. 절대 안 놓을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이번 생에는 35년이나 늦었지만 저도 울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같이 있을게. 약속해.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약속할게요, 엄마. 뭘?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날게요. 수진이 웃으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꼭 찾아와요. 알았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약속?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우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와 딸. 3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엄마. 응.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5년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 사랑해라는 말.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엄마도 사랑해. 가게 안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엄마와 딸. 더 이상 남이 아닌 우리. 35년 전 제가 쓴 거짓말 하나가 이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가 다시 저를 살렸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35년 밀린 사랑을 갚을 시간. 저는 그 시간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내 딸 수진이와 함께 옆에서 국 끓이는 딸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그 새벽 내가 쓴 거짓말. 그 거짓말이 없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원망하며 살았을까? 상처받으며 살았을까? 아니면 나처럼 도망쳤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 거짓말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